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한 여러분들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보실 종목들은 조선주 한번 살펴보도록 할 예정인데, 오늘 또 좋은 소식들이 있었죠. 한국조선해양에서 조선 가스선을 또 7척 수주를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으로 조선주들의 전반적으로 주가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 이 주가 움직임들이 계속 좀 이어갈 것인지, 거시적인 부분들에서 어떤 영향들이 있을 것인지,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 것들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모의계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들은 전부 다 무료방에서 안내드린 종목들을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매도를 하고 있진 않고 있기 때문에 따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 종목들 제가 타점을 좀 잡아서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무료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종목들 받아보시고 시황이라든가 분석 자료들 함께 참고하시면은 도움 되실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대우조선해양도 있고 뭐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항상 우리 조선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재무적인 부분들에서 참고를 하고,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러시아 쪽에 의존도가 좀 높은 기업들, 특히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서는 좀 잔금에 대한 우려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수주는 받았지만 제대로 인양을 해주고 난 다음에, 인도해주고 난 다음에 재무적으로 반영이 좀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서 우려감이 좀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좀 별개로 리스크가 동반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다라는 걸 인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우리 재무적인 부분들을 딱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 기업은 빨리 다른 기업들보다 빨리 적자가 해소가 될 것이다 보고 있는 것들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삼성중공업인데, 분기 실적들을 보면은 4분기 적자, 1분기까지 적자가 날 것이다. 자, 그러면은 대우조선해양들 보면은 4분기까지는 적자가 나겠지만 1분기부터는, 내년부터는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이다. 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3분기부터 흑자가 났고 충당금을 어느 정도 반영을 시키기도 했었죠. 그리고 4분기 흑자폭이 확대가 된다. 그리고 1분기에도 흑자폭이 확대가 되고, 올해 이제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이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는 시즌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 움직임들 자체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큰 차이는 없지만, 이런 전망치에 따른 주가 움직임이 방향성은 좀 다른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실 필요는 있겠죠.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서도 3분기 흑자, 당기순이익이 대폭 증가됐어요. 다른 조선기업들보다는 이 증가폭이 좀 거셌습니다. 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제 2022년도 작년에 유일하게 흑자가 나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적자, 한국조선해양은 흑자가 좀 나오고 있네요. 한국조선해양은 3분기가 워낙에 실적이 좀 잘 나왔으니까. 이런 상황들이고, 현대중공업 적자고, 삼성중공업 적자고, 현대미포조선도 흑자. 이런 식으로 좀 차별화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에 따른 이 기업의 고평가 저평가, 이제는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움직일 가능성들이 가능성들이 좀 있는 상황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대미포조선 우리 실적 발표가 좀 나왔던 게 실적 발표라기보다는 수주가 1월 19일 전일자 나왔습니다. 12월 수주액이 3,787억 달러. 전년 동기를 대비해서 한 20% 정도 증가, 누계입니다. 누계. 작년에 이만큼 수주를 좀 받았다. 그렇게 12월 수주액, 작년 12월에 수주를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서는 일주일 새 가스 운반선 7척을 수주를 받았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조선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딱 봐도 우리 자동차, 조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부 다 이제 철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철강 가격들이 좀 하락세가 있긴 있었는데, 철강 기업들하고 자동차랑 조선 이런 기업들하고 재무적인 부분들에서는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동행을 할 수는 없어요. 그 요인들을 설명을 좀 드리면은, 우선은 철강 가격의 동향을 좀 봐야겠죠. 철강 가격, 원자재잖아요. 원자재 가격의 동향이 경기에 동행을 합니다. 경기. 구리 같은 경우나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서도 경기가 증가된다. 경기가 회복을 보인다. 이렇게 되면은 가격이 증가돼요. 증가되는 이유가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가격이 증가가 되는 거죠. 구리 가격도 먼저 올라가고 있고, 뭐 금 같은 경우는 이제 별개니까. 자, 철강 같은 경우에서 최대 수출을 하는 국가랑, 그리고 뭐 수입을 하는 국가,
당연 이제 중국이라고 뽑을 수가 있겠죠. 중국. 자, 우리나라 국내 일본하고 중국 그리고 뭐 미국도 있을 거고 뭐 호주도 있을 거고 한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력에 중국을 이길 수가 없는 게 일본은 품질이 사실 한국보다는 품질이 좀 좋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가격은 중국이 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품질은 뭐 일본을 뛰어넘지 못하겠지만 그 사이에 한국이 좀 끼어 있거든요. 포스코 뭐 철강 우리나라 국내 철강 기술이 뭐 세계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인식으로 봤을 때는 일본을 따라가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근데 호주는 여기 왜 끼어 있냐? 미국, 호주,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매장되어 있는 이 원자재 철강석 이게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주요 수출을 해주는 게 철강석을 가지고 철강을 만들죠. 철강석을 수출을 해주는 게 중국, 미국, 호주. 근데 가격도 싸고 철강석도 수출을 하고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싼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거는 바로 중국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강 같은 경우는 특히 중국의 가격 위안으로 좀 움직이는 게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회복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 중국이 아무래도 이런 뭐 코로나 시즌에서 경기도 좀 안 좋고 공장 가동도 좀 안 되고 철강석을 생산도 못 하고 철강을 만들지도 못하고 탄소 중립으로 막 그런 제한이 좀 많이 생기는 경우에서는 생산이 좀 줄어버리고 그 상황에서 경기가 좋다. 그러니까 생산이 지금 잘 되고 있을 때 경기가 좋아버리면은 수요가 증가되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이 줄어들고 가격 경쟁력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오히려 올라간다. 그러면 생산도 많이 되는데 수요가 안 좋아가지고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요인들이겠죠. 자, 어쨌든 간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기후를 그렇게 신경을 쓰진 않습니다. 탄소 배출이 굉장히 좀 많이 되는데 그걸 걱정해가지고 가격을 올리고 뭐 탄소 중립해가지고 철강 산업을 좀 죽이고 막 그런 얘기들은 좀 있긴 있었지만은 그렇게 중국은 전 세계의 탄소 중립 그런 눈치를 많이 안 보는 국가긴 하거든요. 근데 호주랑 미국은 보잖아요. 일본은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넘어서기에는 좀 한국이 딱 중간에 끼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불리하긴 하다. 결국에는 중국의 경기, 수출, 그리고 생산 이런 것들에 동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중국이 또 생산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 세계 경제가 세계의 공장이 또 가동이 된다라고 보니까 수요가 또 증가된다. 결국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도 경기 우려감들도 완화가 되면서 민감도가 낮아지고 있고 중국도 리오프닝이 진행되면서 경제를 회복을 시킬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가 자극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은 철강에 대한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게 되면은 조선의 배를 구성하는 80%가 철입니다. 철. 원자재 부담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게 되면은 흑자 전환이 되는 기업들은 되겠지만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기업들은 사실 원자재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서 지금 수주가 안 들어와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수주가 들어와가지고 만들고 납품을 하고 하는데 적자 수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해소를 시켜야 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조선 업종 자체가 원자재 의존 비용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조선 이 배를 가격을 더 철강 가격에 연동을 시켜가지고 판매를 하고 판가를 인상시키고 그렇게도 하기 좀 힘든 시점이긴 해요. 수주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받았지만은 영업이익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 나오는 국가가 저희 나라입니다. 중국은 오히려 조금이라도 싸게 받아도 남는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태인 겁니다. 자, 대여조선해양도 그렇고 당분간 이제 주가가 떨어졌던 것들, 세계 경기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었지만 수주가 그래도 좀 잘 들어왔던 것들은 이거는 또 이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국제 정세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을 하게 되면서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가스 의존도가 차단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반대편에 있는 미국 대륙에서 LNG를 실어가지고 액화 천연가스를 실어가지고 유럽에다 수출을 해서 일단은 이 재고를 계속 밀어 넣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스 간헐탕을 공급을 했다라고 했을 때 미국에서 유럽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LNG선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NG선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추후에까지 LNG선의 수주가 계속 들어와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좀 의구심이 좀 있어요. 왜냐면은 2년, 3년 뒤까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계속 지속을 하면서 유럽에 들어가는 이 가스관이 계속 차단되어 있을 것인가. 이게 정상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딱히 미국에서 유럽에 수출을 해줄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과 러시아의 전쟁에 대한 그런 상황들도 영향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요인들이겠고
결국에는 우리나라 조선업 같은 경우에서는 흑자가 나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지금 흑자가 나기 전까지는 접근하기에는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들이죠. 올해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조선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올해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흑자가 나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섹터적으로 업종 자체에서는 긍정적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2022년도 흑자가 되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본격적으로 지금까지 수주를 받았던 것들을 납품을 해주면서 인도를 해주면서 재무적으로 반영을 시킬 시즌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컨센서스가 대부분 흑자를 예상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대우조선해양도 일단은 이번 올해 2023년도에 당기순이익이 2천억 원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서는 영업이익이 8,900억 원, 당기순이익이 6천억 원대입니다. 6천억 원대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3천억 원, 4천억 원 이런 식이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1천억 원, 600억 원 정도 수준이고,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2천억 원, 1,700억 원 수준인데,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서는 8천억 원, 6천억 원이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조선 기업들을 선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기업을 선택을 해야 되냐? 당연히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 영업이익률 이런 것들이 개선세가 가장 빠른 기업에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의 원픽은 누구냐 이런 것들 뽑을 수 있을 때 한국조선해양이 될 것 같고, 일단은 올해는 적자가 좀 나고 있는 2022년도에는 적자가 좀 나고 있지만 빠르게 당기순이익이 흑자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올해는 본격적인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확대가 되는 원년이 될 것이다. 자, 그러다 되면은 여기서 우리가 EPS를 또 계산을 해봐야겠죠. 795원 수준에서 76,300원이잖아요. 여기서 795원을 대입을 해보면은 PER이 지금 95배 수준이 됩니다. 저렴한 건 아니잖아요. 퍼가 프리미엄이 95배 수준으로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기업에 대한 가치보다는. 자, 그러면 2023년도 8,339원이 됩니다. 1주당 순이익이. 그러면 76,300원 수준에서 8,339원 해보면 PER이 프리미엄이 9배 수준이 된다는 거죠. 자, 9배 수준이 된다. 그러면 올해 매수를 했다가 내년도까지 13,000원까지 1주당 순이익이 증가된다라고 하니까 76,300원이 됐다가 퍼가 이제 90배 수준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9배 수준이 될 때까지 그렇게 뭐 저점이랑 고점이랑 측정을 하면 되겠죠. 지금 일단은 주가 자체가 저평가에 대한 여론이 조금 우세하게 될 것 같거든요. 투자 심리 자체가 조금 이 부분에서 바닥권의 흐름들 좀 보여주는 것들 예상을 좀 해보고, 조선업종들 같이 상승을 할 때 가장 상승폭이 큰 기업이 누가 될 것인가라는 것들에서 선택을 할 때는 한국조선해양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90배 형성이 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10배 정도 프리미엄을 좀 잡자고요. 자, 제가 8,000원까지 2024년도 8,000원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은 목표 주가를 선정을 할 때 11만 원도 선정을 했을 때 8,000원 정도로 설정을 했을 때 13배 정도 수준이 됩니다. 적정 가격이 지금 76,000원에서 11만 원까지.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 시장에 따라 달린 거고 경제에 따라서 달린 거지만 목표 주가는 올해는 11만 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선 기업들 싹 한번 둘러보고 전반적인 업종 경제, 뭐 중국의 뭐 동양,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그런 영향들 어떻게 마련이 될 것인지, 그래서 가장 탑픽은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뽑았을 때 개인적인 그런 견해들을 말씀을 좀 드리는 것들이었고,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판단하시는 거, 투자 판단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말고도 우리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도 계속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방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조선 기업들 대단히 뭐 관심도가 좀 높으신 상태이신데 이런 얘기들을 말씀을 드려서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